2023년 9월 4일입니다. 9월 새로 한 주가 시작되고, 이제 대학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개강, 대학생들 개강이겠죠. 대학생들 2학기 때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뜻한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꾸준한 여러분의 공부 이런 것이 나중에는 도움이 됩니다. 물론 만 시간의 노력, 그런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노력만 가지고 뭔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노력지상주의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래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노력하면 최소한 여러분이 어떤 성취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어제 그 KBS 1, 정확히 1TV에서 먼저 뉴스로 최원종에 대한 SNS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워딩 분석 같은 비슷한 데이터 마이닝 비슷한 형태로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ETV 구충 시사국에서 구충 시사국이란 프로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사실 그거를 제가 출연을 해서 분석하고 찍은 거는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그 뒤로도 사실은 관련된 아이디의 여러 가지 그 SNS 글들을 발굴을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할 당시에는 인공무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그런 아이디였었는데, 지배자 노무현, 이런 노무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실은 저도 궁금했어요. 인공무현이라는 것이 바로 나타나진 않을 텐데, 그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그 이전 아니면 전후에, 그러니까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배자 노무현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 MBC의 스트레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최원종에 대한 거를 그 전에 다룰 때, 지난주에 다룰 때, 사실 이 부분은 빠트였는지 아니면은 발굴을 못한 건지,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 그 MBC에 제 기억나는 스트레이트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최원종의 SNS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비슷한 분석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인공무현, 노무현 이런 거 했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안 한 건지 아니면은 몰라서, 아니면 그걸 그 SNS의 그 아이디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건지, 사실 찾지 못했겠죠. 찾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겠죠. 그거 그걸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으니까. 사실 저도 이제 미리 이 방송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KBS에 신의가 있어서 그거 구충 시사국이 먼저 방송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제가 해야 맞는 거죠. 전체적인 기조는 제가 이 구충 시사국이라는 프로에 어제 나왔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지만은, 같은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특정한 어떤 갤러리, 어떤 사이트 이런 데에서 극단주의자들 혹은
일종의 저는 뭐 정신적 이상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신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요만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풀려지고 고무돼 갖고 급격하게 증상이 나빠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태가 안 좋아지는, 요건 좀 차이가 있죠. 실제로는 정신적인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로 치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극단주의적인 혐오 범죄의 혐오 발언 형태가 그 사람의 극단적인 정신적인 어떤 것을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걸 과대 포장하는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특정한 뭐 예를 들면 DC 인사이드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갤러리 같은 뭐 사실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 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은 여러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최원종은 특정한 어떤 개발자 갤러리, 뭐 프로그래밍 갤러리 같은 것을 이용했고, 그런 것이 특정한 형태의 이런 극단주의 성향을 더 과대 폭발시키는데 일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되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그 사이트가 문제입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DC 인사이드의 특정한 커뮤니티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 그 커뮤니티에 특정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말과 그런 어떤 그 댓글들을 다하는 것이 방치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어디나 다 똑같지만은 왜 특정한 커뮤니티에 그런 사람들이 몰릴까요? 그거는 결국은 그 커뮤니티 운영 자체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한테 그런 발언을 해도 된다고 하는 용인, 어떤 고무,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어떤 커뮤니티나 사이트 같은 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커뮤니티나 사이트를 폐쇄해야 되느냐? 근데 폐쇄한다 한들 다른 데로 옮겨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폐쇄보다는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서 운영진들의 자제라든가 운영 정책의 명확성만 가져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구층시사국에서라든가 거기서 얘기되는 형태의 이런 특정한 어떤 거기에 어떤 댓글들이라든가 이런 글들, 특히 이제 이 혐오주의자들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집단성이라든가 어떤 자신들이 독특한 형태의 어떤 누군가인가를 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결국은 극단적인 형태의 흉기난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화할 수 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것이 남혐과 여혐 문화와 연결이 되고, 특히 남혐 여혐 문화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또 바뀌었다가 다시 또 다른 특정한 형태의 어떤 동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뀌는 이런 특정한 이런 일종의 반문화 형태를 반문화를 적절하게 통제하거나 제어하지 않으면 그들이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실화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연구라든가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에 늘 무엇인가 터진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본 여러 가지 이 댓글이라든가 최원종이 쓴 것은 초기에는요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이라는 게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고 뭘 개발해서, 근데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뭔가 공상과 망상이 들어가고, 그 공상과 망상이 그 커뮤니티 옆에 있는 어떤 그 댓글들과 섞이면서 특정한 사람과 집단에 대한 공격성, 거기다가 망상이 이것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아이디가 바뀌고, 그 아이디가 또 바뀌면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망상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거를 약을 안 먹었다,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것이 더 악화됐다, 그럼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런 형태의 그 나빠지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중간에 체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형태의 혐오범죄는 줄어들 수 있지만은, 문제는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사실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AI 인공지능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특정한 커뮤니티의 빅데이터 형태로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하면은, 이거 저는 이제 살펴본다를 쓰지만, 살펴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일종의 검열이 될 수 있고, 그 검열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다른 유사한 것도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형태의 최원종과 같은 유사한 범죄 예비군들은 언제라도 이렇게 돌변해 갖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죠? 지금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 건 그겁니다. 롤스로이스 그 마약 관련된 그 조폭 관련 연결. 사실 우리가 몇 가지 나타나는 양상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좀 더 깊은 범죄적 현상과 사회적 현상을 분석해내는 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결국은 터진 다음에, 무엇인가 크게 벌어진 다음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이 마약이 문제고 뭐 조폭이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롤스로이스에서 지금은 조폭이라고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어떤 특정한 병원에서 칵테일 마약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럼 그 롤스로이스 집에 있었던 사람의 집에서 억대 돈다발이 나왔다고 하면은 분명히 폭력 조직 활동으로 부당하게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이 사람이 또래 모임이라고 하는 폭력 조직에 연루된 정황이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검찰 고위직의 전관 변호사를 썼고, 그럼 이런 형태들이 마약과 신흥 조폭과 연결된 이런 부분들이 이미 독보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소위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마약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건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번져나가고 있는 마약과 조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지금 나온 얘기에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오늘 뭐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해서 근데 어제 그저께 뭐 여러 선생님들이 또 돌아가셨는데, 60대 고등학교 교사. 근데 이제 이 사실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베르테르 효과가 명확합니다. 한번 무엇인가 이 자극이 되면은 그 방법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전에는 참았던 것이 이때는 터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살의 베르테르 효과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모방, 즉 무차별 흉기난동도 모방이지만, 지금 이 서희철 교사의 극단 선택부터 시작되는 형태의 이 부분도 사실은 자살의 모방. 선생님들의 눌려왔던 어떤 것들이 이걸 통해서 터지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주변을 잘 살펴보고 주변을 좀 보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되게 위험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성조선에 묻지마 범죄자, 그들은 어떻게 대범해질 수 있었나, 사실은 제가 낸 제목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 글을 쓴 기자가 이전부터 저한테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대범하게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한번 해줘서 이제 이 기자가 그걸 쭉 썼거든요. 사실 뭐 어린 기자들한테 이게 딱 보면 알죠. 사건 기자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서 찾아가는데, 처음부터 사건 기자, 그러니까 초임, 뭐 인턴, 아니면 첫 이런 기자들한테 사실 좀 많이 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좋은 기자가 되라고, 제가 말은 못해도 이런저런 좀 사건을 좀 넓게 보고 깊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이 핵심적이고 무엇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좋은 언론은요, 좋은 독자가 만들어낸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극단적인 형태의 나쁜 놈들이 사주로 있고 그렇다고 그런 데는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그래도 좋은 독자, 비판적이고 냉철하고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좋은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많은 독자들이 많아지면은 기자들도 또 역시 그렇게 그것에 부응하는 기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좋은 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보는데 이 노영 뉴스 인사이다에서 이인철 소장 경제 쪽인데 연금 막 하는데, 사실 저도 국민연금 뭐 얘기하는데, 이게 참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인구도 이제 뭐 하루에 뭐 몇천 명씩 줄어들고 있고, 연금도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불안한 대한민국이라는, 거기다가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 관료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이 누더기가 된 대한민국이 사실 어디서부터 좀 손을 봐야 될지 참 갑갑한 부분이 많죠.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무엇인가 좀 점검해 가면서 하는 것이 결국은 바꾸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홍 녹음 날인데 우리 김지현 선생이 뭔 일이 있어서 2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 또 가서 열심히 또 녹음하겠습니다.